자, 메서드입니다. 이미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봤었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 함수가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단위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이름이 메서드로 바뀌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랑 다르게 자바는 프로그램의 최소 단위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메서드만 있어요. 자,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그룹화해 놓은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었던 그 소스 코드의 형식이 퍼블릭 클래스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괄호 안에 뭔가 있었죠. 요 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보이드라는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여기 메인 대신에 내가 이름을 직접 정하는 거,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있는 게 뭔지. 사실 괄호 안에 있는 건 파라미터라고 이미 알고 있죠. 자, 다시 나왔습니다. fx는 x 플러스 1. 자, 이 수식은 x라는 조건값에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는 계산식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f에다가 5를 주면은 x가 5가 되니까 5 더하기 1이 돼서 결과값 6이 되고요. f에다가 10을 주면은 10 더하기 1이 돼서 결과값 11이 되는 거죠. 요 개념이 프로그램의 메서드랑 똑같아요. 특정 기능을 그룹화, f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재사용, 두 번 썼죠 벌써. 이런 단위를 메서드라고 해요. 메서드는 클래스 블록 안에서 다른 메서드와 순서 상관없이 정의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가 순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순서가 은근히 중요한데 자바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서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하고 싶은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보면 이제 F라는 이름이 되겠죠. 퍼블릭하고 스테이트 키워드는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갖는 예하고요. 지금 이 단원에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얘는 그냥 고정적으로 박아 넣으세요. 메서드를 만들면 걔는 직접적으로 동작을 안 하죠.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호출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메서드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메서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클래스 밖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에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조건이라는 건 딱 이따 뒤에서 따로 얘기할 거예요. 자, 메서드 이름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 조합만 쓸 수 있고요. 근데 달러는 잘 안 써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어로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단어 조합할 때는 언더바로 처리하든지 대문자로 처리하든지, 대문자로 처리하는 걸 카멜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바에서는 카멜 표기법이 일반적이고요. 메서드의 용도가 일반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예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이름을 정의를 해요.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내용 작성하기, write content. 계정 탈퇴 확인, confirm account out. 상품 추가, add product, 항목 삭제, remove item.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바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특출나게 다른 게 이름 짓는 거를 굉장히 길게 서술하는 걸 좋아해요. 자바 언어의 약간 자바 개발자들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길어요, 이름.
자, 메서드는 소스 코드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메인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예제입니다. 코드는 무조건 메인 블록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명령어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 F를 정해져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X는 5라는 변수를 만들고 X 플러스 1을 출력해요. 6 출력되죠? 만들어 놓은 변수를 10으로 바꾸고 1을 더해요. 그럼 10을 출력되죠. 그럼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메서드가 종료가 되고서 다시 돌아가면 만들었던 이 X라는 변수는 자연스럽게 메모리에서 폐기됩니다. 이 블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블록 안에서 만든 변수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근데 F를 또 호출했죠? 그럼 변수 또 만들고 또 출력하고 또 만들고 또 출력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X에다가 5를 넣어서 1 더한 값 출력하고 10으로 바꾼 다음에 1 더한 값 출력했다. 이 네 줄을 F라는 키워드 하나로 압축했다라는 거. 코드를 그룹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F를 지금 2번 쓰고 있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요 두 가지를 잘 가늠하시면 돼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두 세트가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볼까요? F5. 여기서 멈췄죠?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여기서 F10을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 F가 실행된 결과 나왔고 또 F10을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근데 자바는 여기서 또 F10 누르면은 코드가 이렇게 이상한 내부 코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코드가 튀어나오면 안 끝났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디버그. 멈췄죠? F10을 누르면 다음 줄인데 F9를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F9를 눌러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미안. F11이다. F11. 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음 줄로 가고 싶으면 그때는 다시 F10으로 바뀌죠. F10, F10.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F11을 또 눌러요. 또 들어오죠.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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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 자, 이상한 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코드가 흘러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 디버깅하는 습관 들여놓으세요. 디버깅 요즘 잘 안 하죠? 지금까지 코드들은 그냥 순서대로 쭉 보면 됐지만 이제부터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파일이 분할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은 2, 3천 라인 정도 되는 코드를 파일이 한 너댓 개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돼. 눈으로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디버깅 걸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체 지향의 의미는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그 흐름을 잡아주는 거라 그랬죠. 기초공사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흐름을 놓치면 그때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방법도 썼었는데 이게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서 한 번에 보고 안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뭐였냐면은 스프링 수업 예제 코드를 인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예제 하나가 A4지가 한 2, 30장 나와. 그럼 그거를 책상을 뒤로 밀어버리고 바닥에 깔았어. 그 다음에 메인부터 한 명씩 나와서 메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글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시험 쳤어. 한 번 하고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 한 A4지 2, 30장인데 그걸 학생 수만큼 출력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 코드 흐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수학의 매개 변수라고 부르죠. fx는 주어지는 값 x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fx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조건값 x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그거를 영어로 해서 파라미터라고 해요. 자신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메서드 이름 뒤에 괄호 안에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적어야 되는 거 유의하세요.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없으니까 그냥 변수 이름만 적었죠. 얘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메서드 파라미터에 기본값을 줄 수 있었죠. 자바는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 선언해 놓고 필요 없으면 호출할 때 뒤에서부터 생략해도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파라미터 만들면 딱 각 맞춰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는 반드시 호출 시에 그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할 때도 데이터 타입 안 맞으면 에러 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들었었던 f를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는 int 타입의 x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했어요. 그럼 내가 x라고 정의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 호출 부분에 파라미터 이름 x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예요. 가끔 이거 실습할 때 이 x 콜론까지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건 타이핑하는 거 아니에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파라미터 이름을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f에 1, 2, 3 이렇게 코딩하면은 조금 이따 이렇게 x라고 파라미터 이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호출할 때 x 콜론 이렇게 하시면은 문법 에러예요. 자, 디버깅. 자, 여기서 이제 F를 호출했죠. F11 눌러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 X라는 변수에 지금 5가 전달된 거죠. 마우스 올렸을 때 전달된 값 보이죠?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6이겠죠. 6 나오죠? 여기 오른쪽에도 변수 표기됩니다. 여기서 출력하면은 F의 5는 6이다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자, 밑에 한 줄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여기서 F11 또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Y에 대한 결과값 만들어서 출력하겠죠? 자, 이렇게 파라미터에 맞는 값을 괄호 안에 직접 리터럴로 적어줘도 되고요.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를 전달해줘도 돼요. 이 파라미터를 준다라고 하는 건 얘가 변수의 선언이야.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는 할당이에요. 그러니까 int x는 5 이상 없죠? int x는 10 이것도 이상 없죠? 여기서 int a는 100이라고 만든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x에다 a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int x는 a를 준 거라고요. 이상 없는 코드죠?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헷갈려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파라미터 이름이 x니까 x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파라미터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야. 자, 다중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f에 5하고 10을 주면은 x1이 5로 들어가고 x2가 10으로 들어가서 5 더하기 10 더하기는 16이 되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호출할 때도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 필요하면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 돼요. 코마로 구별하면 돼요. 그러면 푸가 1이 되고 바가 2가 된다.
아까 말했던 게 자바스크립트는 이럴 때 얘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to가 1이 되고 반은 undefined가 돼요. 그래갖고 undefined가 되는 걸 막아보자고 여기다 기본값 0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만 되는 거지 자바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선언한 거는 FM대로 딱딱 맞춰서 줘야 돼. 자, 그래서 F, 아까 예제 나왔던 거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F는 X1과 X2를 받고요. X1에 5를 주고 X2에 10을 줘요. 5하고 10이야. 그럼 결과값 예상되죠? 나머지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메서드의 결과값. 자, 수학의 함수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 대한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1일 때 y는 f의 5라고 지정하면은 우리 그 밑에 줄에 y는 6이라고 결과값을 도출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x의 5를 받았죠? 5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결과값을 자기가 호출된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그 밑에 줄에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호출된 위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걸 return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환되는 값을 return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얘하고 return을 써요. 요거까지는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죠?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랑 좀 다른 거예요. 자, 메서드 안에서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메서드 이름 옆에 void 대신 리턴하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걸 return 타입이라고 해요. void라고 하는 키워드는 return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void 키워드 대신에 in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얘는 죽었다 깨도 정수를 리턴해야 돼. 리턴 안 하면 에러예요. 자,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에 결과값을 돌려놓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을 호출하면은 얘가 10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int 타입의 반은 100을 할당한다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서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고요. 자, 리턴 값이 있으면은 이 푸가 100을 리턴해요. 이 자리가 100이 되니까 100 더하기 5라는 연산이 될 수도 있고요. 리턴 값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중첩해서 호출되면은 안에가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가 100이 되니까 100을 출력한 거고, 프린트 F 쓰면은 이 자리가 100이 되니까 100이라는 값을 퍼센트 뒤에다 치환하라는 얘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리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메서드가 수행되는 도중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리턴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메서드는 즉시 수행을 중단한다. 자, 얘는 지금 void형이니까 리턴 값이 없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return이라는 키워드만 명시하시면 돼요. 여기서 즉시 종료를 합니다. x가 10보다 작으면 안 해 하고 때려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int로 정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처리 중단을 하려고 리턴 키워드를 명시할 때 어찌됐건 정수형 값을 반환을 해야 돼요.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0이에요. 자, 조건 없이 리턴 키워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점검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리턴 0 해버리면 밑에 있는 코드 실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컴파일할 때 에러로 판단돼요.
이런 식으로. 자, div라고 해서요, x, y를 받은 다음에 이제 x 나누기 y를 수행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하고 메서드라는 용어를 크게 구별하지 마세요. 근데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이게 없으면 10 나누기 2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만 3하고 0이 전달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날 거야. 자, 여기서 에러 나죠. 바이 제로. 디비전 바이 제로. 그 다음에 EX04 리턴 값 점 자바의 11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 일단은 11번째 줄,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근데 에러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발생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div라는 함수가 에러가 났으니까 얘를 호출한 6번째 줄도 에러가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보다 에러 따라가기가 좀 쉬워요. 자, 이 에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y에다가 0을 입력 못하게 해야겠죠. 아니면은 계산할 때 y가 0이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 코드를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y가 0이 들어오면 요 if문에 걸리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를 출력하고 리턴 0. 그러니까 여기 결과값이 통째로 뭐가 된다? 0이 된다. 중단한 거죠. 이렇게요. 자, 12시 반 해봅시다.